안녕하세요. 그림동안의 미술시간 강사 심규섭입니다. 이제부터 저랑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그리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접하려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예술의 한 장르로서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마치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맞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순한 취미 활동, 이런 정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림 그리기가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과 또 성실과 어떤 지식을 잘 습득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표현하고 그릴 수 있는 것이 미술인데,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왜 그리시나요? 왜 그리고 싶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연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자기의 꿈이나 어떤 생각을 숨겨 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한다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취미로 그림을 배우신다면 취미 학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또 무슨 편입이나 유학을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구체적인 입시라든가, 아니면 또 유학이라든가 편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가의 길을 걷지 않는 그것 말고 어떤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맞벌이를 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문제죠. 삶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일절한 경험이라든가, 또 꼭 사람관계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얻거나 이런 관계 외에도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람관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림도 좀 더 나은 삶의 질 높은 삶,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과의 관계망, 혹은 또 자기에 대한 정체성,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신뢰, 어떤 이런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미술을 포함한 예술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 가치를 인간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어떤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미래를 꿈을 꾸는 어떤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은 예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혹은 그림 그리기라는 걸 통해서 꿈을 꾸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혹은 자기의 모습이 단지 좋은 집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자동차, 혹은 기름진 음식, 화려한 옷,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함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상당히 무슨 딱딱하게 들리거나 무슨 어떤 도덕 선생님 같이 들린다 하더라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림 그리기라는 자체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술의 목적은 거기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은 사람의 삶을 표현합니다.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공간과 시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학문이나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한번 경험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 혹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시나 혹은 예술로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해갈 때 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 사람이 좀 더 넓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가까운 얘기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예술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예술의 가장 큰 혹은 미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창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조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와 사회의 관계를 또 혹은 사회에 좀 더 창조적인 어떤 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게 어떤 것을 기여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해갈 것이고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수직적인 상하의 개념뿐만 아니라 동등한 수평의 관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한 사람이 자기 본성에 맞는 다양한 어떤 개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지문이나 얼굴처럼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사회 전체의 어떤 일반성과 배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서 용납되어지는 개념이죠. 이런 개성들이 서로가 인정을 할 때 다양성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술이 가지고 있는 혹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들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돈을 벌고 혹은 또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의 삶과 혹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추구하는 가치들은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편 중에서 그림 그리기도 또 쓸만하고 괜찮은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미술이 좋은 가치가 있고 또 좀 해볼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반 사람들의 현실 속이나 혹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내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고급 예술이라고 한단 말이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고급 미술은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니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생활에서 도저히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이야기인데 내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혹은 미술 시간에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혹은 동영상 강의라든가 다른 여타의 방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도 재주가 없거나 아니면 시간과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그림 그리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또 접할 수 있는 혹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또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 속에서 보면 대부분 좀 영향가 없거나 싸구려일 가능성이 높지요. 좀 괜찮은 것들, 조금 뭐 수준이 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또 굉장히 비싸고 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장에 뭐 가본 경험을 가진 분도 많이 있을 테지만 뭐 알 수 없는 그림과 또 난해한 그림,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이제 겁먹고 혹은 주눅 들고, 그래서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과연 뭐 한 점 정도로 사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미술판이 가지고 있는,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한 또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돈이 되지 않는 어떤 지식, 돈이 되지 않는 철학, 돈이 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삶을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아마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든 뭐 이게 과연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림을 모르고 살아도 생활하고는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 여전히 만나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또 뭐 술도 마시고 또 놀러도 다니고 뭐 그런 거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겠죠. 그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미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문화, 그렇죠? 보는 것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웹페이지나 블로그들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시각적입니다. 아주 컬러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죠. 옷이라든가 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화장술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또 쓰고 하는 많은 물품들이 뭐 가깝게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무슨 노트북이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어떤 색깔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엄청난 시각의 홍수물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내고 걸러내고 그리고 또 자기에 맞는 어떤 시각 이미지를 창출해 간다는 것, 창조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개성과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받는 문제와 그것을 나도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막연히 받아서는 개성과 다양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고 또 시각적 이미지를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회와 소통하는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사회에서는 창조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영감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창조성이 생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교육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거나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습관들을 익히고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발상을 쉽게 하죠. 그런데 매번 바쁘고 먹고 살 때 급급하고 아침에 회사를 출근해서 저녁때 술 한잔 먹고 퇴근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창의력이나 창조적인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영원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창의력이나 창조성들은
어떤 뛰어난 IQ라든가 EQ, 무슨 대단한 어떤 머리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창조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익히고 또 창조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봄으로 해서, 창의력을 더욱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무슨 학습지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익힌다고 해서, 창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학문이 바로 예술이죠. 그렇죠? 예술에서 창조성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미술도 마찬가지로 그 창조성, 특히나 그 창조성과 아울러 시각적 이미지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접하면서 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어떤 창조성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창조성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그림 그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예술 형태들이 단지 선택 과목이 아닌 어떤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은 고급스럽고 너무 좀 우리하고 생활과 멀고 이런 것을 좀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우면서 또 함께 고민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생활과 같이 연결되는 이런 어떤 그림 그리기 혹은 이런 미술 이런 것을 함께 고민을 좀 해본다면 또 여러분들한테도 또 여러분 삶에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뭐 황당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이미 있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아주 이렇게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주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12억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12억 의 인구가 아파트 한 33평 정도의 자동차 정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중산층 정도의 삶을 만약에 산다면 지구의 자원이 거덜날 것이다. 지구의 자원이 남아있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석유 파동이라든가 어떤 철강의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질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질적인 자원을 만드는 것, 생산력이라고 하죠. 생산성. 이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많이 먹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줄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는 많이 먹고 힘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적게 먹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극복을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IMF도 겪었지만 IMF를 겪으면서도 못 먹는 걸 걱정하지는 않았죠. 사실 많이 먹는 걸 걱정했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문제를 걱정을 했었고 여전히 그래서 먹고 즐기고 소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인들은 연극 배우가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굶는 경우도 있고 이 시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아서 가장 잘 못 사는 사람들 일부 사람을 빼고는 예술가들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미나고 그냥 즐겁고 아주 일회성 즐거움 이런 거 자극적인 이런 것을 즐기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고 좀 어려우면서도 좀 난해하고 그렇지만 깊이가 있는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을 너무 그 문화가 10대나 20대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10대, 20대를 뭐 비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감각적인 대중문화를 즐기는 이런 또 소비하는 이런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의 어떤 본질이니까. 그 다음에 개성이나 다양성, 명품을 들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어떻게 하고 라고 그런 것을 해서 자기의 어떤 본질을 자기의 본성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옷이나 패션이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나 뭐 물건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저는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보통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죠. 뭐 돈 문제 역시 그런 것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추구를 했을 때, 물질적인 재물을만 추구를 했을 때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지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먹는 것이 남아서 이렇게 있지만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좀 세계적으로 본다면 현상이기 때문에 물질 재부가 무한하게 만들어진다면 뭐 그 문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이상은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그것도 도덕적 범죄다,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범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적인 문화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또 그 허영심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상업 문화죠. 장사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영화, TV 광고를 통해서 무슨 이 가을 혹 이 겨울 당신만의 개성을 연출하세요 라고 하고 화장품이나 옷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똑같은 화장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그게 무슨 개성입니까? 그저 좀 공허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왠지 친구 같고 반갑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왠지 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 싫어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나는 오로지 하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와 물질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가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 다르지는 않겠지만 추구한 목표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양적인 삶을 질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질 가치를 추구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추구해보고 그래봤 욕망을 쫓아가 봤는데 남는 건 없더라. 남는 것은 어떤 다른 가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의 길을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 삶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결코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한참 이렇게 어떤 것을 고민하는, 뭔가를 사회를 배워가는 이런 10대나 20대의 생각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들 세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아주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바탕에는 부모님들이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의 즐거움, 어떤 가치를 다 버리고 그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던 결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만 하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01이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30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일요일 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던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뭐든 삶을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생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대는 지금은 지났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사회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적이나 어떤 사회적 병폐, 구조적 모순, 이런 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옷을 잘 입거나, 혹은, 몸이 아주 건강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겉은 멀쩡하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아주 잘못 기름이 척척 흐르고 그리고 이상한 아주 명품을 끼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죠. 정신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를 아주 우리가 큰 범죄, 작은 잡범이라든가 이런 걸 말고 어떤 수백억 대, 또 이런 구조적 비리를 저지른 사람 보면 대부분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죠. 정신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미국 같은 사회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머리를 맞는 사람이 제일 흔한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약사가 좀 많나요? 아니면 전문 직종 중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과 의사 외에 대체의학으로서 상담원, 심리치료사 이런 걸 합치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을 던지면 누군가 위에서 그걸 맞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정신치료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것을 그 부분에 종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정신적인 공황을 낳는 현상들은 일반적인 개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일수록 그 자살률도 높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린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삶의 가치를 어떤 경제적인 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조그만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 또 물질적 어떤 정신적 가치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부모가 어릴 때 못 살았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식 보고 너도 내처럼 못 살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너는 이 위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어떤 물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신적 한표를 가져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아니야, 나는 그건 돈 있는 애들의 얘기야. 꼭 물질적 풍이 없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우리 부모가 어릴 때 힘들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의 가치들은 그것은 수용을 해줘야 그 후로부터 발전을 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어떤 물질의 양을 가지고 어떤 것을 승부하는 세계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의 풍요와 이런 가치와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문화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예술의 수준들이 결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가치들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창조적인 삶, 혹은 또 이 어떤 예술적인 삶, 이런 것들은 소비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신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무한 복제도 좀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제해서 다시 책을 읽는 거죠. 읽어도 별 문제가 없고 똑같이 이렇게 어떤 내용에 공감을 한다면 그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낡은 것도 새 것으로 바꿔낼 수도 있고 쓰레기도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술을 한다는 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비반복적이라고 얘기하죠. 하루를 살다 물론 하루하루는 매번 틀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죠?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매번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프랙탈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매번 바뀌고 다양해지는 이런 삶에 좀 호기심과 또 관심을 가진다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또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또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즐겁고 또 자기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개인의 성숙,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또 이해,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추구할 진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삶 혹은 또 우리가 예술적인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름과 차이를 혹은 차이와 다름 이런 것을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을 추구하려면 나의 개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양성을 만들어내겠죠. 또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만약에 동호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동호회가 무슨 어떤 특정한 모임이라고 칩시다. 거기서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이 사람은 적게 알고 이런 것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개성도 아니죠. 가치의 높낮이는 다양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도둑놈도 하나의 사회적 가치고 개성이고 또 다양성이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사회 필요하다고 해서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떤 개성 그리고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양성을 얻고 이것이 서로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세대 간의 문제도 많이 있죠.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도 많이 있고 또 다르기도 하고 이걸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이라든가 예술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킨 시기나 나라들은 언제나 발전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기아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질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할 때는 예술이 다 죽습니다. 또 독재자가 판을 치는 시대도 예술은 사라집니다. 그 예술이 풍요로운 어떤 꽃을 피울 때는 역시 그 시대가 아주 풍요로운 좋은 시대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대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와, 대화를 한다는 말처럼 실제로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고 왜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기도 했고 혹은 잘못 만들기도 했을까? 이것을 잘못할 때는 어떤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는 거죠. 내 속에 나와 내가 객체와 주체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조건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모습을 어떤 의미든 간에 객체화 시켜야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어떤 정서와 생각,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술품으로 객체화 시킨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 끄집어져 나와 있을 때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또 이것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하고의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허무하고 또 뭐 상상력도 없고 꿈도 없고 고작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건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그리고 사랑, 뭐 또 다양하고 또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삶, 뭐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